안녕하세요. 국어 논리 및 논술 3주차 두 번째 시간. 자, 오늘은 비판적 독해와 논리적 사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서 수행해야 되는 첫 번째 글쓰기 과제인 서평 작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3주차 첫 번째 시간까지 글쓰기의 기초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그래서 주제 탐색 및 개요 작성, 문장 바르게 쓰기, 단락의 구성과 연결, 그리고 글의 진술 방식, 설명, 논증, 서사, 묘사,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글의 3단 구성과 관련해서 서론, 본론, 결론 쓰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앞부분에 살펴봤던 글쓰기의 기초 부분은 글쓰기 일반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는 강의에는 우리 수업이 국어 논리 및 논술이잖아요. 그래서 논리 및 논술에 초점을 맞춰서 비판적 글쓰기 또는 논리적 글쓰기 부분에 좀더 집중해서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부터 대략 2주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수행해야 되는 과제인 서평과 관련된, 즉 비판적 글쓰기로서의 서평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오늘은 제가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관련해서 서평의 사례를 같이 검토하는 것을 통해서 서평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그리고 서평이라고 하는 글의 구성, 내용상의 어떤 전개, 이런 양상을 같이 살펴볼까 하고, 그렇게 해서 2시간 동안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이제 5주차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때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서평 쓰기 실습을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현재 온라인 강의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실제 5주차에 접어들면서 이 실습을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진행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곤란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러분 각자 뭐 자택이 됐든 또는 다른 공간이 됐든 강의실이 아닌 곳에서 개별적으로 서평 쓰기 실습을 진행하고, 그런 가운데 저에게 온라인 상으로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강의 말미에 과제와 관련된 내용도 같이 안내를 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대략 계획은 4월 17일 금요일인데요. 오늘이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이 3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 3주차 두 번째 온라인 강의를 시청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대략 한 2주 반 정도의 기간, 그러니까 사실 많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이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서평의 대상이 되는 책을 선정해서 미리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나름대로 조금씩은 준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관련해서 대상 텍스트 선정 과정 중에 이것이 서평 텍스트로 적절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면 저에게 문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뭐 별다른 문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하니 아마 개별적으로 텍스트를 선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비판적 글쓰기로서의 서평 작성과 관련된 강의 내용을 들은 다음에 제가 이 강의 내용도 그 이클래스에 다시 올려둘 거예요.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비판적 독해와 논리적 사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얘기했다시피 서평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평이란 무엇이냐, 서평의 이 개념부터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되는데요. 자, 서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서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실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서평을 접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수업에서 쓰려고 하는 서평은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글이 아닙니다. 비판적 인식의 주체로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글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비판적 글쓰기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판적 글쓰기는 역시나 비판적 인식의 주체로서 관습적 사고를 재생산하지 않고 여러분만의 입장, 관점, 태도를 피력하는 형태의 글쓰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강의, 온라인 강의 가장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말고 그때 제가 관습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유지, 존속시키기 위해서 사회와 과정 속에서 우리가 습득해가는 다양한 학문 지식 체계들은 기본적으로 상징적 질서 속에 놓여 있고 그것들에 기초한 관습적 사고를 우리가 배우고 연습하고 또 체화해 오고 있어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습적 사고에만 기대서 어떤 대상, 사물, 사건, 세계에 대한 나의 인식을 피력하는 것은 나만의 목소리, 그러니까 일반론 또는 보편적인 어떤 사고와 다른 나만의 독창적인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서평도 관습적 사고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여러분만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온 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평하면 떠오르는 책에 관한 소개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책에 관한 정보를 요약 정리해서 제시하는 글도 아닙니다. 사실 이런 형태의 글들은요, 여러분이 뭐 예컨대 온라인 서점, 뭐 알라딘 같은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필요로 하는 책을 검색했을 때 그 책의 저자에 관한 정보, 책의 목차, 그다음에 출판사 서평이라고 해서 책에 관한 소개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소개글 중에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가치를 나름대로 서술하고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개괄적인 책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은 독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책을 통해서 대상이나 사물, 사건이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미리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요. 자, 서평을 한자로 쓰면 지난번에도 잠깐 썼던 것 같은데 서평이죠. 책 서자, 그 다음에 평자는 평가할 평자입니다. 그래서 책에 관해서 평가하는 글이 서평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평가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원부는 부수고요. 요 평자, 요 평평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치우침이 없이 말하는 것, 평가하는 것. 지금 무슨 말이냐?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발굴하고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했을 때 공평하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평하게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적인 인상이라든가 지극히 주관적인 어떤 감상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기반해서 평가한다 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실은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이 일정 부분 드러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로 쓰면요, 최근 북이니까 그 다음에 리뷰라고 합니다. 사실은 북은 생략하기도 해요. 물론 이 리뷰라고 하는 게 꼭 서평에만 쓰이진 않아요. 영화를 평할 때도 리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영어 저보다 더 잘하니까 알죠? 리는 다시 제자예요. 그리고 뷰는 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본다라고 하는 건 뭘까라고 하면, 이거 이제 좀 이따가 서평을 쓰는 그 과정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저자가 쓴 것을 그대로 따라 읽는 것이 아니라 독자인 나의 입장에서 이 책을 다시 새롭게 또는 거슬러서 읽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두 개, 한자어 또는 영어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시피, 제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서평은 단순히 책을 소개하거나 책에 관한 정보를 개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한다, 리뷰, 다시 본다, 재독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평을 작성하는 주체, 즉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의 입장, 관점, 태도가 드러나는 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 서평이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책을 소개하는 글뿐만 아니라 독서 체험기 또는 독후감이라고 하는 글쓰기와는 차이를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서평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봅시다. 자, 한 권의 책이 있으면요, 책을 쓴 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저자와 독자는 책을 통해서 만납니다. 즉, 요 사람들은 요 하나의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물론 이 세계는 서로 이렇게 단일한 것으로 규정되지 않고요. 이 세계이긴 하지만 저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있고 독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만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차이가 있다. 자, 저자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인식한 다음에 자기의 입장, 관점, 태도를 어떻게 해요? 책에 담아내는 거죠. 그죠? 저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여러분 독자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다시 저자는 저자 나름대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또는 자신이 대면하는 대상, 사물, 사건, 세계, 넓은 의미 그냥 세계라고 합시다. 그 세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식을 해요. 사유를 하고 평가를 하고 감각. 자, 제가 이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끊긴 줄 모르고 계속 촬영하다가 느낌이 쎄해서 보니까 꽤 많은 부분이 지금 동영상 녹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녹화된 부분부터 확인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평의 개정 이후에 서평의 어떤 구조, 특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그 부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어요. 다소 이게 매끄럽지 않고 바로 직전 부분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서평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독자 입장에서 저자가 작성한 책을 읽기 마련인데요. 이 책 안에는 저자의 입장, 관점, 태도 등이 드러나 있죠. 이 입장, 관점, 태도는 무엇에 대한 입장, 관점, 태도냐? 저자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대상, 사물, 사건 3개죠. 그 3개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 저자 나름의 자신의 인식을 책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이 저자가 어떠한 입장, 관점, 태도 등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독자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서평을 쓰기 위해서 서평의 대상이 되는 책을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도 독자 나름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두 사람의 세계는 서로 겹치기도 하고 각자 나누어져 있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도 이 저자가 쓴 책을 읽는 행위를 통해서 이 책 속에 들어가 있는 저자의 입장, 관점, 태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독서 행위를 왜 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그 독서의 대상이 되는 책, 그 책에 드러나 있는 책을 쓴 저자의 입장, 관점, 태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근데 그건 무엇이다? 대상, 사물, 사건, 세계에 대해서 저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서평을 쓰기 위해서 서평의 대상이 되는 책을 읽는 과정에서의 단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러분들은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냥 독자의 위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평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저자의 입장에 놓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서평가의 위상을 부여하겠어요. 즉, 여러분들은 독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서평가로서 서평을 쓰고요. 여러분들의 서평을 읽는 또 다른 독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물론 다른 이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일 텐데요. 그러니까 서평가로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 서평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의 입장, 관점, 태도를 드러내겠죠. 여러분의 이 세계 속에서 또 여러분의 서평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독자의 위치에서도 이 서평을 읽는 행위를 통해서 서평가로서 여러분이 이 서평 속에 담아낸 여러분의 입장, 관점, 태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느냐? 그게 아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 여러분의 서평을 읽는 독자인 내가 여러분이 쓴 서평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서평 안에 담아놓은 여러분만의 입장, 관점, 태도를 파악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분의 입장, 관점, 태도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 즉 여러분이 서평의 대상으로 삼는 책에 나타난 저자의 입장, 관점, 태도에 대한 여러분의 비판적 인식을 파악한 것이니까 독자로서의 나는 애초에 여러분이 서평의 대상으로 삼았던 저자의 생각이나 인식, 입장, 관점, 태도, 대상, 사물, 사건, 세계를 대하는 방식 등등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서평가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책의 저자와 여러분의 서평을 읽는 독자를 연결시켜주는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동영상 강의 촬영이 계속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저는 똑같은 내용을 3번째 강의하고 있는 셈인데요. 여러분들이야 뭐 어차피 한 번만 보는 거니까 상관없긴 하겠지만 오늘 이 동영상 강의 내용이 많이 매끄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강의 내용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좀 시청하는데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뭐 기계를 잘못 구동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돼버려서 지금 이제 아마 지금 현재 부분 보기 바로 전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저자, 그 다음에 책, 독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독자이자
서평가로서 서평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서평의 독자. 그래서 저자이자 서평가로서 여러분의 서평의 대상이 되는 책의 저자와 여러분의 서평을 읽는 독자를 연결해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다가 이제 그 부분이 끊겼어요. 사실은 강의 다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 부분부터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 세 번째인데 뭐 매우 불편하지만 그래도 뭐 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는 여러분만큼은 아닐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서평의 구조 그리고 특징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있는데요. 서평은 기본적으로 서평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서평의 대상이 되는 책을 읽는 그 과정 속에서 서평의 대상이 되는 책을 쓴 저자의 대상 사물 사건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만의 입장, 관점, 태도를 가지고 서평을 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독자에게 여러분의 대상 사물 사건 세계를 바라보는 비판적 인식을 전달한다 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서평은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글도 아니고 단편적인 인상에 맞추어서 감상을 서술하는 감상문도 아니다. 비판적 인식의 주체로서 대상 사물 사건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만의 입장이나 관점을 서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비판적 인식의 주체로서 여러분들의 글쓰기, 즉 비판적 글쓰기의 토대가 되는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전체 이 국어 논리 및 논술 강좌에서 첫 번째 강의 시간에 관습적 사고, 그러니까 주제 탐색 및 개요 작성 그 시간에 관습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환기시킬 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관습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계속 지우고 있는데 이제 그만 지우고 싶어요. 자, 관습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것, 사회를 유지 존속시키기 위한 어떤 질서, 상징체계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와 가정 속에서 습득하거나 체화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관습적 사고와 결부되어 있어요. 대체로 고정관념 정도와 동의어로 쓰인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적 사고 또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계약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협상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맺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좀 전에 얘기했던 관계 맺고 소통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습적 사고에 기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관습적 사고가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관습적 사고인지 아닌지를 되묻지 않는다면 비판적 인식의 주체로서 나를 정립할 수 없다. 그래서 관습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는 서로 대척점이 있다. 즉 비판적 사고는 관습적 사고를 회의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단순히 반대의 위치에 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 이걸로부터 사실은 이제 새로운 사고가 촉발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강의 자료를 올려놓을 PPT에 있는 간단한 사례 한 가지를 언급하고자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투기 조종과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 전투기 조종 누가 하죠? 그쵸? 전투기 조종사가예요. 자, 전투기 조종사는 어떤 사람이죠? 성으로 구분해 볼까요?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아마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성을 떠올릴 거예요. 전투기를 조종하는 행위의 주체로서의 남성. 전투기 조종하는 사람은 대부분 공군에 소속되어 있죠. 군대예요. 그리고 군대는 남성들만의 점유 공간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여군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라고 하면 다시 이 사례를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봅시다. 남성이 전투기를 조종하는 건 이슈가 돼서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기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성이 전투기를 조종하면 그 자체로 이슈가 돼서 기사거리가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여성 최초 전투기 조종사 1호 뭐 이런 식의 헤드라인이 걸려서 신문 기사가 나오고 사람들이 우와 여성이 전투기를 조종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뭐냐라고 하면 젠더 즉 사회적 성에 따라서 남성 여성의 역할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사실 이건 이분법적인 성관념에 기초한 것이죠. 남성, 여성 말고 다른 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남성 젠더에게 적합한 사회적 역할이 있고 여성 젠더에게 적합한 사회적 역할이 있다. 라고 하는 인식. 일반적이에요. 이게 맞냐 틀리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남성 같은 경우는 대체로 정치, 경제, 군사, 외교의 영역을 전담하고 여성은 가사, 육아, 교육의 영역을 전담한다. 라고 하는 게 하나의 관습적 사고, 고정관념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습적 사고 또는 고정관념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뭘까? 라고 하면 이건 남성 중심주의예요. 왜? 사회적 행위의 주체로서의 남성을 위치시킨 상태에서 그 이외의 영역에 여성의 성역할을 부여하는 거야. 누가? 남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이분법적인 성관념 속에서 전투기 조종하는 일은 남성에게 국한된 활동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상징 체계가 뭐다? 바로 남성 중심주의, 뭐 나아가서 남성 우월주의까지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의심하거나 회의하거나 질문하지 않으면 그건 당연한 것,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 여성이 어떻게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어? 전투기 조종할 수 있습니다. 훈련 받고 전투기 조종법 배우면 사실은 남성이 여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조종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관습적 사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적 인식의 주체로서 여러분들이 서평을 쓴다 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고정관념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저항하고 거부하는 비판적 사고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서평의 대상이 되는 책을 읽는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평의 일반적 구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글의 구성 3단 서론, 본론, 결론 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도입부, 본문, 매진말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그냥 확인해 보는 정도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서평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서평을 쓰다 보면 이제 어쨌든 여러분이 서평의 대상이 되는 책을 읽게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그 책 속에는 그 책을 쓴 저자의 생각, 인식, 관념, 뭐 태도, 입장, 시선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 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의 어떤 체험 또는 어떤 독서의 그 양 또는 그때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 책을 나름대로 읽게 마련이에요. 대체로 이런 것들이 충돌할 수도 있지만 독자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글쓰기 초심자 입장에서는 저자의 입장, 관점, 태도를 대체로 수용하는 편입니다. 그걸 잘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을 읽으면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자의 어떤 생각이나 의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기를 들거나 뭐지? 왜지?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 책을 읽고 나서 서평을 쓸 때가 문제인데요. 서평을 쓸 때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애초에 내가 서평의 대상으로 삼았던 책의 저자의 생각인지 서평을 쓰는 나도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내 생각과 내 의견과 저자, 그러니까 내가 서평의 대상으로 삼는 책의 저자의 생각과 의도를 명확히 구분해서 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닌데 저자의 생각인데 마치 저자의 생각을 내 생각인 양 써버리면 그건 뭐다? 표절이에요. 그리고 표절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양 꾸민 거잖아요. 이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는 또는 직접적으로 인용할 때는 큰 따옴표를 쓴다라든가 또는 저자는 이렇게 논의를 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명확하게 내 생각과 저자의 생각을 확실하게 나눠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서평을 읽는 독자들이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읽고 서평을 썼는데 원래 그 책의 저자가 했던 말과 이 사람이 지금 그 책을 읽고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게 같고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뭐 계속해서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쓰는 서평은 비판적 글쓰기예요. 비판적 인식의 주체로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그래서 책의 내용을 단순 소개하거나 서평의 기능 중에 원래 그게 있긴 합니다만 책의 내용을 단순히 소개하거나 또는 책의 그 구성이라든가 체제를 요약 정리해서 나열하는 방식으로 서평을 쓰면 안 된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서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서평을 쓰다 보면 당연히 책을 읽어야겠죠. 여러분 지금 서평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선정해서 읽고 있나요? 몇 번이나 읽었어요? 아직 선정도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한 번 읽느라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서평을 쓰기 위해서는 책을 몇 번이나 읽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거 정해져 있지 않겠죠.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근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수업에서 이 과제만 수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서평을 쓰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데도 일정 부분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즉 독서의 과정, 특히 비판적 인식의 주체로서 여러분들의 사고를 촉발시키는 그런 방식 속에서 책 읽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따라 읽기입니다. 일단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여러분 나름대로 어쨌든 생각이 있을 테니까 책 읽기 전에 또 책 선정했을 때 나름의 기대도 있을 텐데 어쨌든 내가 이 책을 서평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면 일단은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책을 따라 읽습니다. 즉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하게 읽는 게 중요해요. 서평을 쓰다 보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 부분만 읽어. 아니면 처음과 끝만 보고 이 책을 다 읽었다가 다 읽은 것처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사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어떤 앤설러지 중에 어떤 특정 장만 읽고 마치 그 내용이 전체 책의 내용인 것처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곤란합니다. 우리가 쓰려고 하는 서평은 책 한 권 이상의 분량. 보통 아마 여러분 책 한 권을 대상으로 할 텐데요. 그 책 전체를 읽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일단 먼저 한번 읽는 게 중요해요. 책을 읽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모르는 부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넘어가세요. 일단 넘겨요.
그래서 책을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일단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책의 대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책 한 번 읽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독서 양이 많지 않은 사람들, 책 읽기가 잘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책 읽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저자의 의도대로 충실하게 따라서 읽은 다음에 서평을 쓰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뭐 하느냐? 거슬러 읽기를 해야 됩니다. 거슬러 읽기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처음부터 읽는데요. 이제는 저자의 의도대로 따라 읽는 게 아니라 저자의 의도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지? 왜지? 왜 이런 사례가 있지? 여기서는 왜 이 사건이 전개되는 거지? 왜 인물이 등장하는 거지? 질문하는 겁니다. 의심하고 회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책이 그 앞에 따라 읽기처럼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쭉 전개될까요? 안 돼. 계속 끊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제기하면 뭐지? 왜 그런 거지?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경우는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답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책을 읽다 보면 그 답이 뒤에 나와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슬러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에 반해서 여러분만의 입장이나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독서의 과정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저자의 의도대로 따라 읽었을 때 책 한 권을 읽는데 하루가 걸렸다라고 하면 저자의 의도에 반해서 거슬러 읽고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 책을 읽는 데는 최소한 3배 이상의 시간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서평을 쓰면 되느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명명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비판적 읽기. 여러분들이 어떤 서평의 대상 텍스트를 선정하고 책을 읽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논의 내용을 섭렵해서 총망라해서 다 다룰 수 있느냐? 없다. 내가 서평을 쓴다라고 하는 건 서평을 쓰기 위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 서평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내 나름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즉 내 나름의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서 이 서평의 대상이 되는 책의 논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모든 걸 대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좀 더 주목해서 어떤 특정 요소를 선택해서 비판적으로 수합해서 읽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저자의 의도대로 따라 읽는 것에 비해서 대략 3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만약에 이런 식이면 책 한 권을 읽는데 하루 3일, 최소한 7일, 일주일이 걸립니다.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시간이 많지 않죠. 책을 그러나 한 번만 읽고 서평을 쓰는 건 곤란하다. 왜? 책은 막상 다 읽었는데 책을 읽고 나서 아니 도대체 뭘 써야 되지? 무슨 말이지? 와 미치겠다. 뭐에 대해서 써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건 그냥 책을 흘깃 보고 말았기 때문이야. 물론 그 과정도 필요하지만 끊임없이 저자와 대화하면서 또는 저자의 의도에 반하면서 질문하면서 내 나름의 입장이나 관점을 구축해가는 그런 형태의 독서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사실은 서평을 쓸 때 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판적인 인식의 주체로서 관습적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기존에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서평을 써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평 작성과 관련된 간단한 강의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서평의 사례를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들을 감안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거니까 그때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평을 왜 쓰는가예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책을 읽었다. 그래서 내가 읽은 책은 이런 내용이다. 라고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그 책을 읽는 행위를 통해서 대상, 사물, 사건, 세계를 어떻게 다르게 인식하게 됐는지를 피력하는 것이다. 그때 다르게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다르게
관습적 사고, 고정관념과 다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대체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동의할 법한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비판적 인식의 주체로서 어떻게 재사유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방식의 서평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오늘 서평 작성과 관련된 제 강의 동영상 시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관련된 사례 검토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주 정도 또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서평을 구상해서 작성하는 실습의 시간으로 둘 거고요. 그런 가운데 뭔가 궁금하거나 의문이 들거나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이제 저한테 도움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그것이 진행될지 아니면 온라인 강의로 대체돼서 진행이 될지 또 온라인 강의로 대체될 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 가상의 공간에서 만날지 아니면 뭐 메일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지는 좀 고민해보고 4주차 이후에 우리 대학의 수업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평은요 4월 17일 금요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제를 제출해야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4월 20일이에요. 20일부터 발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때가 6주 차입니다. 지금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될 거라고 보고 지금 3명의 수강생, 1명의 청강생이 총 2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발표 토론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한 명씩.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순서를 정할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메일이나 문자 이클래스에 공지하고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순서를 일단 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안해 주시고요. 4월 17일 금요일, 우리 4월 16일 목요일까지 서평 작성과 관련된 실습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 날인 17일 금요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강생이 다 동일한 시점에 제출한다. 어디다 하느냐? 이클래스 학습 정보 안에 그 학습 자료실이라고 제가 배너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과제 제출 양식을 다운받아서 서평 과제 제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한 다음에 그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과제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클래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목이 있고요. 부제가 있습니다. 제목은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구절 또는 문장 단위까지도 작성하실 수 있어요. 자유롭게 여러분이 제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제목에서 단순히 무엇 서평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대하여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전체 여러분들의 서평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제목을 직접 새로 지어서 달아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부제는 여러분이 서평의 대상으로 삼는 텍스트, 대상 텍스트의 서지사항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아직 미처 선정하지 못했다면 저한테 관련해서 문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텍스트도 적합한지 아닌지. 그리고 나서 학번, 학과 이름 쓰고요. 크게 지금 서평이 2개의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요와 서평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애초에 비판적 글쓰기로서 우리 수업에서 서평에서는 개요가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타 수강생 및 제가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책을 읽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발표 토론하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로마자 1번의 개요에는 책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압축적으로 정리해서 서술하게 해뒀습니다. 그게 대략 A4 반 페이지 정도 분량이에요. 거기에는 저자라든가 또는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정보를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건 두 번째 있는 서평, 로마자로 있는 서평의 항목이고 거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글의 구성 관련해서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논의의 목적, 방법 또는 관점을 서술하게 해뒀고요. 본론에는 실제로 구체적인 논의의 내용을 쓰게 했고 세 번째 결론에는 요약 정리하고 재현을 하게 했어요. 이거 강의했던 내용이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서론과 본론에서 어떻게 문제 제기라고 논의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책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을 소개하거나 책에 관한 정보를 쓰는 나는 따로 있잖아. 그게 아니고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을 읽는 행위를 통해서 또는 이 책에 논의된 어떤 관점을 통해서 또는 이 책에 제시된 어떤 주장을 통해서 나아가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뭐 문학작품이라고 하면 이 책에 나타난 어떤 문학적인 표상, 문학의 세계를 통해서 내가 대상, 사문, 사건, 세계,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연 현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 책을 읽는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됐는가, 즉 다르게 인식하게 됐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 논의의 목적을 쓸 때는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기존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일반적인 지금 지웠는데 논의가 어느 정도 단계로 왔는지 대부분 관습적 사고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한 정도의 논의가 있는데 그건 이런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나는 이 서평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한다 라고 구별 지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논의의 방법이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읽은 책, 즉 서평의 대상이 되는 책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마련한 입장, 관점, 태도, 시선 이런 것들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얘기했죠? 서론 쓰기 항상 제일 어렵다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책 여러분이 대상 텍스트로 삼았던 서평의 대상 텍스트로 삼았던 책의 어떤 구절들을 가져온다는 거 하면서 그 관련해서 여러분이 논의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한 여러분만의 비판적인 인식을 서술해 가시면 된다.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에는 그동안 앞에 썼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독자에게 또 이 논의에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관점이나 시선으로 다뤘기 때문에 전체를 다루지 못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또는 나의 이러한 논의를 심화 확장시킨다면 나아가서 이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논의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제언을 하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서평을 쓰는데 참고한 문헌이 있다면 관련된 선행 연구라든가 기타 다른 참고 문헌이 있다면 참고 문헌에 서지 쓰는 방법에 따라서 표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실제 수업을 듣고 또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좀 더 과제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동영상 강의 시청하고 또 이렇게 과제를 하려고 하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3월 31일에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은 대략 며칠이에요. 17일까지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나면 대략 아마 한 2주 정도 안에 서평을 써야 될 거예요. 물론 그건 이제 1차 서평 과제예요. 발표 토론하고 중간고사 기간에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평가는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서평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텍스트를 가지고 대상 사문 사건 세계에 대해서 어떠한 논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상하고 개요를 작성해 가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제 개인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고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 강의뿐만 아니라 과제 출제한 내용도 이 클래스를 통해서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동영상 촬영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계속 끊겨가지고 지금 세 번째 전 촬영하고 있는데요. 다소 매끄럽지 않게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